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어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관련 소식 김성환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그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모습부터 보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입니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의안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내는 모습입니다.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채널 A 전 기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그 이유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건에 검찰이 관여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혀 수사를 통해 밝혀지지도 않은 사안입니다. 여론몰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를 삼았다는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 현재화되고 있다는 상황이고,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야당은 힘을 모아 탄핵 소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전 채널 A 기자 영장 네. 발부하면서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네. 말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검언 유착 의혹 자체가 사실은 여론몰이고 그 여론몰이의 중심에 추 장관이 있는 거니까 네. 이 해임안 제출이 당연한 거다, 지금 이 주장인 거죠? 일단은 제가 이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거냐면, 이제 영장기재 범죄 사실에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했다라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네. 네, 영장기재 범죄 사실에는.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채널A 전 기자의 강요 미수 부분이 범죄 사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영장 발부 사유에는 이 그 소위 말하는 지금 강요 미수와 혐의와 관련해서 이 죄질에 안 좋고 뭐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갔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네. 거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표현이 들어갔는데, 네. 그렇다면 일단은 지금 탄핵소추를 제출하고 있는 국민의당과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판사가 없는 걸 만들어낸 것 아니냐. 그런데 없는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결국 추미애 장관이 계속 검언 유착에 관련된 얘기를 지속해 왔으니까 네. 그걸 통해서 여론몰이가 이루어졌던 거고, 그 여론몰이 때문에 이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잘못은 추 장관이 한 것이다. 이게 지금 탄핵소추안 발의의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을 집단 린치한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거 잠깐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연일 윤석열 총장을 찍어 누르고, 대통령의 대학 후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감히 검찰총장을 들이받는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권력의 최고 상징인 검찰총장을 전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는 정권이 이전에 또 있었습니까? 이게 법치주의 대한민국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가운데 두고 추미애 장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집단 린치를 가한다, 이 주장인 거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 해석이 정반대로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쪽에서 바라볼 때는 네. 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른바 한동훈 검사장을 뭔가 엮어가는 방식으로 네.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곤란한 처지로 지금 몰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네. 또 반대로 또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영장전담 판사가 검찰의 신뢰, 이걸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팔았든 아니든 간에 어찌됐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그 채널A 기자가 기자를 구속시키고 추가 조사를 함으로써 그걸 명쾌하게 밝힐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또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제가 아까 설명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모습, 그러니까 조직의 이익에 기반해서 행동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다. 그리고 이른바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이성윤 지검장하고 한번 충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는 명분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또 거꾸로 수사팀이 이렇게 수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막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때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하면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연루돼 있는 의혹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이런 논리가 또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누가 보더라도 지금 여당 숫자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당연히 통과 안 될 거잖아요. 그럼 알면서도 냈다라는 건 의도가 다른 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야권 입장에서는 지금 의석수가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라도 이렇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묻고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탄핵소추안을 제안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지난 1월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때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아예 뭐 그냥 자동 폐기가 됐고요. 이번에도 본회의에 보고되고 난 다음에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본회의가 이번엔 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표결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조금 전에 또 입장을 썼나 봐요. 날 핍박의 주인공으로 세웠다. 공정 정의에 집중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본인을 탄핵 소추안 제출한 것을 두고 이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은 내가 하는 행위를 왜 검찰총장을 자꾸 몰아내려고 하는 행위로 이해하느냐.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좀 봐달라. 자꾸 프레임을 만들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그동안에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다. 그러니까 내가 검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도 있는데 네. 그냥 마치 모든 게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게 되니까 그런 프레임을 나는 뭐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런 맥락이 깔려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네. 그 검언 유착 의혹 관련해서 논란의 중심에 채널A 전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있는데 둘 간의 대화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가 궁금했는데 그 녹취록이 오늘 공개됐어요. 네, 전부 공개가 되는데요. 지금 검언 유착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 터지면서 네. 아니다. 이 녹취록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라고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공개를 했는데 사실 논란이 좀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네, 지금 나오죠? 네, 지금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돼서 신라젠도 뭐 다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 그런 정치라든가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니고 뭐 정치인 수사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마치 저기서는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요. 일단은 저기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또 일단은 신라젠 수사를 해도 뭐 서미 이런 거 위주로 가고 유명인은 나중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유명인은 유시민은 뭐 거기서 계속 이제 이동재 기자는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은 또 관심 없어. 그 사람 미천들어난 지 오래됐잖아. 뭐 그 1년 전 이맘때쯤하고 지금은 위상이 다르다. 네, 네. 그러니까 마치 유시민 사장은 별로 관심 없다는 취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이동재 기자는 일단 요즘 그 후배 기자를 시키는 게 성공률이 낮긴 하지만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고 너는 유시민을 좀 찾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건 해볼 만하지. 이제 저기서 이제 저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이냐? 네, 그건 해볼 만하지가 과연 무슨 뜻인가? 네. 또 어차피 유시민도 지갑으로 찾아가는 이제 강연료, 고액 강연료 관련된 내용인데 네. 그런 거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자기가 물기 시작했잖아. 이제 과연 그건 해볼 만하지. 저게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양측의 해석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이철 뭐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어차피 쟤네들이 다 너 버릴 거다. 그러니까 그래 그런 거 하다 한 건 걸리면 되지. 저 한 건 걸린다는 게 또 뭔지. 이 두 가지가 이게 좀 사실 논란이 되는 보는 것 시각에 따라서 그거 하다 한 건 걸리면 돼. 그러니까 잘 해봐. 이렇게도 비춰질 수가 있고 네. 그냥 툭 던진 말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볼 때 이제 제가 그냥 법조인의 관점에서 저걸 가지고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네, 과정에서 지금 저 녹취록이 다라면 제가 말씀드린 건 왜냐하면 그 전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대화 내용도 있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형사 사건을 이제 판단하게 될 때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여지가 많으면
네. 사실 인정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검찰에서 이 외에 녹취록 외에 추가로 어떤 다른 진술 증거나 다른 증거가 있는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이 녹취록만 가지고 지금 소위 말하는 이 공모 관계를 인정한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석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제 검찰이 또 조금 전에 입장을 내놨어요. 네. 저 녹취록은 보니까 맞는 것 같다. 네. 그런데 기자들의 취재 계획에 동조하는 취지의 언급이 일부 누락됐다. 그러니까 네. 이거 완전한 녹취록이 아니라 좀 일부가 빠져 있다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제가 말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게 조금 전에 녹취록이 다라면 네. 그럼 이건 공무원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저 일부 빠졌다는 내용이 저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 일부 빠졌다는 게 검찰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한동훈 검사장과 그 이동재 기자와의 관계가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는 대화 내용이 있다면 그렇다면은 입증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죠. 근데 아직은 그게 저희도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검찰도 그 부분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공무원계 인정된다 안 된다 단정하기 좀 어렵고 현 상황에서는 네, 어렵다는 그렇죠. 저 거죠? 녹취록만 놓고 보면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 얘기에 좀 더 힘이 실릴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개를 했겠죠. 근데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보니까 듭니다. 녹취록만 딱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게 또 네. 입장 내놓을 때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 네. 그리고 앞으로 수집될 다양한 증거 자료를 종합해서 판단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사실 뭐 저 녹취록 하나만 가지고 만약에 그렇죠. 법정에 간다면 네. 안 될 것 가능성도 굉장히 그렇죠.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근데 검찰에서도 네. 현재 공모 관계가 있다라고 단언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네. 검찰도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 아직 한동훈 검사장과 소환 일정도 조율이 안 된 상황이고요. 수사 심의도 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물론 녹취록만 가지고 뭐 수사를 하진 않겠죠. 네. 녹취록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하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 나오는 건 저 녹취록 하나이기 때문에 저 녹취록만을 기반으로 해서 완벽한 공모관계 인정된다고 보는 건 저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좀 어렵다라는 제 취지로 그렇게 말씀드린 그럼 겁니다. 24일에 수사심의위원회 네. 또 열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까? 이거 예전에 이재용 네, 맞습니다. 부회장 그 건이잖아요. 네, 물론 수사심의의 결정이 뭐 검찰을 기소하진 않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도 수사심의에서는 불기소 쪽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기소하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는 것처럼 네. 분명히 구속은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워낙 언론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사안이고 사실 사안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수사심의에서 나와 있는 증거자료 기초로 그 내부에서 판단을 한 게 그대로 결론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에 수사심의를 열고 그 안에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동훈 검사장을 소환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어떠한 내용의 얘기가 나온다면 뭐 기소 의견을 낸다든지 아니면 불기소를 낸다든지 그 얘기를 듣고 검찰은 추가로 수사를 더 보강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방향을 결정할 것 같고요. 저 수사심의의 결과 이후에 한동훈 검사장과 소환 여부 그리고 소환이 된다면 소환 일정 여부를 조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당연히 이제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녹취록 내용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다 조합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자가 이철 전 대표한테 뭔가 내가 협박하는 연락을 했어요라든가 아니면 유시민 전 이사장과 관련해서 뭔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마치 한동훈 검사장한테 다 시시콜콜 얘기를 했는데 해볼 만하지. 검사장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이거 가능하겠네? 이렇게 기자가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애매한 지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법리적으로 명확한 증거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확보하고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기자가 자기의 취재 계획을 시시콜콜이 검사장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집 앞에 찾아간다는 것까지 다 얘기하고 접촉을 누군가 하고 있다는 것까지 다 얘기했을 때 검사장이 그런 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뭐 그런 거지? 라고 조언을 했다고 하면은 공범관계가 형성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네. 검찰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